네, 오늘 시장은 열심히 새로운 재료를 찾아 수급과 돈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텔레그램을 보면서 열심히 찾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준비된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최근에 호재가 좀 더해지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한 달 동안 연기금이 열심히 매수하며 눈독을 들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글로벌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의 얘기인지 오늘 나온 유진투자증권의 산업 리포트로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이제 임상 데이터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을 통해서 또 매매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템이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내용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호재가 좀 확인이 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산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언급이 됐었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감산 기조가 지금 리튬에 이어서 분리막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중국 창신신소재, 싱위안소재, 창조밍주, 중신신소재 등 8개 중국의 분리막 기업은 향후 2년간 신규 증설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요 공급의 60% 수준에서 합리적인 생산량을 유지하고 이 원가 이하로 판매하지 않도록 가격 자율 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 분리막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중국 기업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국내 분리막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둔화됐음에도 점유율은 꾸준히 확대가 됐고 고성능 배터리 수요 증가가 분리막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최근에 철강, 태양광 등 공급 과잉 산업에서 전반적인 감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리막 감산 흐름이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을 해서 2차 전지 수급 관련된 내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어제까지 연기금이 순매수한 2차 전지 종목에는 북미 ESS 시장 급성장으로 인해 수혜가 예상이 되는 두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있었고요. 최근에 리튬 가격 반등에 따른 양극재 가격 상승으로 수혜가 또 기대가 되는 종목 LNF,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여기에 코스모 신소재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안에서 관련주들의 현재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2%에 가까운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분리막 감산 이슈로 인해서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그래도 나름 장중에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3%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축소가 되며 1.7%의 오름세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분리막 관련주로 꼽을 수 있는 종목들은 솔루스 첨단 소재, TNL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며칠 전에 제가 이안라이널의 2차 전지 투자 전략도 전해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죠? 지금 추가적으로 더해지고 있는 호재들까지 잘 계산을 해서 포트에 있는 2차 전지주들 꾸려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템이 전해드릴게요.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변압기 다음은 케이블이다라는 주제로 케이블 산업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제목이 케이블 선수 입장입니다. 표지와 제목이 상당히 재미가 있죠. 오늘 텔레방에서 여기저기 많이 공유가 됐길래 시청자분들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지금 케이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전력망 확충과 더불어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통신 인프라 확대가 맞물리면서 변압기와 더불어 케이블은 구조적인 성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 소모와 초고속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력 케이블 그리고 광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면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투자를 확대 나가고 있고 한국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하면서 케이블의 쓰임이 또 많아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통신사와 구글 메타 등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직접 광 케이블에 투자하며 인프라를 교체하고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3대 수요 축은 첫 번째가 하이퍼스케일러입니다. 앞서서 이제 언급드린 하이퍼스케일러는 전 세계적으로 뭐 수십만 대 서버를 운영하면서 AI, 클라우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초대형 IT 기업을 말하는데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뭐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드린 메타, 아마존, 구글 등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정부와 전력, 유틸리티, 통신 사업자가 3대 수요 축이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은 이처럼 지금 새로운 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됐는데 시장 전체 규모가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글로벌 전방위적인 수요가 증가를 했고 글로벌 경쟁사들의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서 한국 업체들에게는 또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케이블은 생산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설치까지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빅3 기업들이 이미 풀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처가 대체 공급처를 찾는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을 봤을 때 시장에서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은 LS, 그리고 관심을 둘 만한 종목은 대한전선, LS 마린솔루션, 대한광통신이 있다라고 유진투자증권 이유진 애널리스트는 리포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녀의 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맞는지 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컨대 그녀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LS와 대한전선, 대한광통신이 빨간불을 밝히고 있고요. 최근에 대한광통신은 시장 안에서 모멘텀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오늘도 주가 퍼포먼스 강하네요. 현재 9% 넘게 오르고 있고요. LS 마린솔루션 최근에 주가 올라간 부분이 없습니다. 여전히 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 1%대 약세 흐름을 보이며 24,1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케이블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예의주시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죠. 어제는 ABL 바이오, 오늘은 비만치료제,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반기에 임상 데이터 발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보로노이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친절한 제약바이오 언니이자 누나인 원리버 텔레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로노이는 주요 파이프라인과 관련해서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VRN11 이게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데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가능성이 열려있는 대표적인 약물 후보입니다. 지난 8월 18일 회사 IR을 통해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10월에 글로벌 학회에서 보로노이는 임상 데이터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WCLC, 즉 세계 폐암학회에서는 별도의 데이터 발표 계획이 없다고 하고 10월 학회 발표가 하반기의 핵심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바로 10월에 열리는 보스턴 AACR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ESMO로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같이 이제 10월에 열리기 때문에. 하지만 ESMO가 아니고 AACR이라는 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VRN11뿐만 아니라 지금 VRN10도 하반기 주요 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 약제 대비해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게 핵심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즉 요약을 해보면 보로노이는 하반기에 VRN11 그리고 VRN10 동시에 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보로노이 파이프라인 가치가 한꺼번에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로노이 주가 함께 보시죠. 최근에 주가 다시금 반등하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 이벤트가 부각이 돼서일까요? 장중에 5%에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양봉을 연출하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4%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며 124,2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벤트와 모멘텀들 10월을 앞두고 미리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마지막 투자 텔미로 골라봤습니다. 이제 엠뱅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재료를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쪽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봤고요. 저는 오늘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은 좀 이 보합과 혼조세에서 조선 쪽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인데 이 조선 쪽이 올라가는 그 촉매를 본다면
지금 캐나다 잠수함 60조 원대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이 수주 가능성 때문에 또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전을 보게 되면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조선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원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건데 원전 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그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성명은 안 나왔지만은 이 아마존하고 엑스에너지하고 사자 MOU를 체결했거든요.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 의미를 아직까지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아마존은 정말 그 최대 빅테크 기업으로서 이 데이터 센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 SMR 기업인 엑스에너지하고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이 전력을 구매하기로 하고 엑스에너지가 이 소형 모듈 원전 60기를 건설해서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자라는 건데, 자, 이 엑스에너지의 이 SMR 60기는 한 기에 80메가와트만 잡는다 하더라도요. 60기면은 4,800메가와트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5기가와트시라서 금액으로 치면은 약 60조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60조 원 정도의 이 SMR 프로젝트에 여기에 지금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전주기에 참여하는 그런 MOU를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SMR의 어떤 그 대규모 투자가 아마존과 엑스에너지 일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수원이 이 엑스에너지의 이 SMR에 대한 설계부터 건설, 금융, 운영까지 다 전주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 SMR에 있어서 진출한다 또는 진출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만 있다고 한다면은 실제 미국 내에서 가장 크게 진행하고 있는 이 SMR 프로젝트에 이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조선 쪽 올라가는 것보다도 더 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쪽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의 합작사 이야기도 안 나왔는데 그 부분은 아마 내일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합작사 같은 경우는 안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합작사의 어떤 그 수주 제한을 했냐 안 했냐 문제인 것인데 만약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합작사를 만들었고 수주 제한을 해버린다면 그것도 웨스팅하우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거기 때문에 수주 제한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수주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합작사가 유럽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어떤 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그 불합리한 그 협력 항거에 있어서 그 부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은 좀 접근을 좀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핵심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는 SMR을 픽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볼까요? 네, 지금 제가 한 달 좀 넘게 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건데요. 현재가가 37,500원인데 태용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타자 MOU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하게 되면은 단조 부품을 또 그대로 수주하게 될 기업이 태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태용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달에 캐나다에 설치될 300메가와트급의 SMR 원전용 단전 부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 SMR이 본격화 된다고 한다면은 태용의 단전 부품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수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태용의 수도 그대로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SMR이 지금까지는 상용화가 크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시장 규모로 본다면 50억 달러 수준입니다만은 지금 30년이면은 250억 달러 5배가 커질 거고요. 50년이면은 6,700억 달러로 몇십 배가 커질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시장에 지금 미국이 이 SMR에 있어서도 중국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단전 부품에 들어갈 가능성도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한국 기업들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특히 우리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12차 전기분 그대로 가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원전 2기하고 SMR 1기를 그대로 도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태용은 일단 목표가는 5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33,000원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풍력보다는 SMR 성장 동력이 부각되고 있는 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해주셨던 유니쌤이 이번 주 들어서 3거래일 연속 꾸준하게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뷰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유니쌤은 삼성의 반도체 대미 투자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내일쯤이면 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의 대미 투자 같은 경우는 안 나올래 안 갈 수가 없겠죠. 이미 테슬라의 수주가 나왔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수주도, 그러니까 이 테일러 공장과의 계약도 몇 배나 커질 수 있다고 예고를 한 상황에서 지금 애플 수주까지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엔비디아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테슬라, 이 삼성전자 증설 이야기는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나오면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유니셈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좀 급등을 대비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영상을 이제 좀 어제 같은 경우 올려놨으니까 이런 반도체 쪽이라든가 2차 전지,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주를 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체험을 검색하셔가지고 관련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